테러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더 테러 라이브 쇼! 테러의 전문가 전인범 장군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외국만큼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테러 위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 국내에서는 네. 국제 테러 단체가 개입해서 발생한 테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들 중에서는 국제 테러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사례가 있어서 적발된 경우도 있었고, 또 최근에는 불특정 다수 그리고 묻지마식의 그런 범죄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특히 국제 테러 단체에서 선전선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테러 선전선동이요? 저는 이 테러 선전선동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테러 선전선동이 뭔가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방향의 생각을 제시를 해서 일종의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조종을,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선전선동의 주된 방향으로 국제 테러 단체들이 극단주의 이념을 활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불만 있는 개인들을 갖다가 세뇌시키고 자생적인 테러를 유도하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이 극단주의나 자생 테러라는 단어는 좀 생소한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극단주의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신념이나 이념의 반대 선상에 있는 그 사회 지배 구조나 어떤 집단, 그리고 정치 체계, 개인 등을 대화나 설득이 아닌 폭력을 사용해서 제거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극단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생 테러는 무엇인가요? 자생 테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스스로 생겨난 테러 집단이 자국 정부나 자국 국민을 상대로 해서 테러를 자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테러 단체들은 사회 경제적인 어려움, 박탈감, 또 소외감에 시달리는 개인에게 증오와 폭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 한다면서 교묘하게 세뇌를 해서 테러를 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이런 집단 수준이 아닌 개인 수준의 테러리스트를 외로운 늑대라고도 합니다. 외로운 늑대요? 네. 이 테러의 양상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요즘 국제 테러 단체들은 SNS 등 온라인 등을 통해서 이러한 선전선동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AI 등을 활용해서 홍보용 영상을 3개국어로 만든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전파하기 때문에 아주 이런 것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테러의 수단이 점점 악랄해지고 교묘해지고 있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증오와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런 선전선동에 놀아나게 되면 본인의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만 피해를 줄 뿐입니다. 또한 온라인에서 이런 선전선동을 보시거나 내 주변에 이러한 선전선동물을 보고 극단주의에 세뇌되어 테러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을 보시게 되면 즉시 111 또는 112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기억해두고 있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다른 또 테러 위협은 없을까요? 혹시 작년 이맘때에 우리나라에서 노란 봉투 경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안 그래도 뉴스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당시 외국발 노란 봉투 우편물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다행히 조사 결과 테러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 우리나라에서 택배나 속보로 이용한 테러가 처음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들 어떻게 대응할지도 모르고 불안해했던 게 기억에 납니다.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폭발물 위주의 그런 테러들이 많았는데 네. 이것이 이제는 화학 공격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테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신고하는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테러 신고 전화 111, 112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뭐 허위로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누구를 죽이겠다 이런 신고들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유력 정치인을 협박한다거나 국가 시설에 대해서 파괴하겠다는 그러한 허위로 테러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경우가 종종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라도 이와 같은 것을 하면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협박죄로 범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출동하는 경찰이나 기타 기관들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가 되고 노력이 낭비가 되면 물론이고 다른 분들에게 공포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특히 본인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흉기로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그러한 게시글이 올라온다거나 정부 시설물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한순간의 장난이 본인을 범죄자로 만들고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고 테러로 장난치는 일은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러를 기획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허위로 테러 협박을 하거나 신고하는 것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절대로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이 테러에 대해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하시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테러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만에 하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침착을 유지한 상태에서 본인의 안전과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군님 어떠셨어요? 오늘 유의미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하고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어서 좋았고요. 아주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테러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장군님과 또 얘기를 해보니까 테러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테러센터에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안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안전이 또 주변 가족과 동료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